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 한참 연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2대주주로 올라섰는데요. 그 이후 콜옵션과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지분은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이로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모두 행사했을 때 약 54% 정도가 삼성전자의 지분이 넘어가게 돼서 그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됐죠. 그 이후로 미국 시장 미주법인을 내고 삼성전자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국 지역의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이 우리나라 국내 협동 로봇 그 시장 1위는 그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이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스마트 팩토리가 국내외에서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건설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 안에 물류 로봇이 들어가고 협동 로봇이 들어갈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를 제끼고 국내 1위의 이 협동 로봇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이 협동 로봇은 인간과 로봇이 같은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과 성능과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데요. 장기적으로 로봇만의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로봇팔이 이 육각, 그러니까 6개의 관절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근무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엇보다도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큰 기술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장기적으로 이 이족보행 로봇이 노동자들을 대체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100% 일을 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왜 이족보행 로봇을 했냐면 노동을 하고 있는 인간을 이족보행 로봇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인간이 사용하던 모든 도구와 장비들을 이족보행 로봇은 고스란히 사용할 수가 있죠.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인간 노동을 아예 그냥 빼버리겠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이재용 회장은 그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 없이 공장을 24시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협동 로봇이라는 그 로봇의 기술적 발달의 제한 때문에 인간과 로봇이 함께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, 얼마 안 있으면 이 이족보행 로봇에 의해서 완벽하게 인간은 노동 현장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. 자,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삼성이 갤럭시 Z 플립 5를 이제 공개를 하고 이 폴더폰들의 전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. 이 런칭쇼가 끝나고 나서 그 뉴욕에 837 센터라는 굉장히 큰 삼성전자의 전시장이 있습니다. 이 전시장 내에 직접 이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그 갤럭시 Z 플립 5를 만들고 있는 제조 설비를 고스란히 구현해 놨어요. 이게 시장에서는 먹히는 겁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첨단 제품에 의해서 그 물건,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 갤럭시 Z 플립 5라는 이 폴더폰이 안정적으로 동일한 성능의 그 균일한 품질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.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의 그 로봇을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왜냐면 삼성전자의 그 평택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삼성 SDI의 그 이 2차전지 공장들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공장 내부에 들어가는 생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협동 로봇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요. 다만 물류 로봇이나 이런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부 납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협동 로봇을 대체해야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익을 가질 수 있는데요. 삼성전자나 삼성 SDI,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들고 있는, 그러니까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제조 설비나 그다음에 2차전지 제조 설비,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이 신약 제조, 그러니까 그 바이오 시밀러 제조 장비 같은 경우는
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기능을 하도록 제작된 아주 특수한 로봇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설비에 대해서 완벽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, 여기에 이용되고 있는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균일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동 로봇보다 먼저 공급이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매출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소폭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그 영업도 적자로 돌아섰죠. 이번 대규모로 그 판관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 적자로 돌아섰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수익이 347억이나 발생하면서 그 단기 순이익은 1분기 때 순이익이 112억이 발생했어요. 이 말뜻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는 회사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그 한 40% 정도 되는데요. 여기다가 삼성전자 지분까지 포함되면 약 60% 지분이 비유동 주식입니다. 그만큼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약 40%밖에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. 그래서 5% 주주 지분들을 쭉 보시게 되면 최대주 쪽과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최대주 지분을 구성하고 있고요. 그리고 소액 주주들은 39.64% 정도 유통 주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23년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0만원 정도 나오지만, 이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때 금융소득에 의해서 좀 주가가 어떻게 보면 그 목표 주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 SDI,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부 소수의 물류 로봇부터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생산 로봇들, 즉 협동 로봇도 대부분 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직전에 올해 들어와서 경영권이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15만 원을 찍기도 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주가가 결국은 그 자기 실적대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로봇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아시겠습니까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